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2월 취업자 수가 예상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 2월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가 29만 5천 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업률은 5.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보다 개선된 것은 물론 월가 예상치 24만 명과 5.6%를 각각 웃도는 수치입니다. 지난달 노동자들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 대비 3센트 오른 24달러 78센트를 기록해 전년 대비 2% 올랐습니다.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달러가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달러화 가치가 11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고용지표가 예상을 뛰어넘자 연준이 6월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린지그룹의 피터 부코바 수석 애널리스트는 실업률 5.5%는 6월 금리 인상의 결정타가 될 것이라며 인내심이라는 문구가 이번 FOMC에서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애플이 이번 달 다우지수에 편입됩니다. 애플은 오는 3월 18일 장 마감 이후 나스닥 종합지수에서 다우지수로 편입되며 이렇게 되면 19일부터 다우지수 편입 종목으로 거래됩니다. 다만 애플의 다우지수 편입 이후에도 다우지수 가치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세계 최대 기업이었던 통신업체 AT&T는 98년 5개월 만에 다우지수에서 탈락하게 됐습니다. 국제유가는 달러 강세 여파에 하락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WTI 가격은 전날보다 배럴당 1달러 15센트, 2.27% 하락한 49달러 61센트에 마감했습니다. 브렌트유 4월물 선물 가격은 65센트 내린 6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슬람 국가의 이라크 북동부 지역 유전 폭파 소식에 공급 차질 우려가 불거졌으나 달러 강세가 이를 상쇄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박미라입니다. 주말 사이 미국에서는 중요한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이 노동부가 집계한 2월 고용 지표인데요. 그 결과를 보니까 한파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선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취업자 수는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데다 실업률 또한 2008년 5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는데요. 이번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조기 금리 인상 우려가 불거지면서 지수의 발목을 잡았는데요.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1% 이상의 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1.54% 하락한 17,856의 종가를 기록했고요. S&P 500은 1.42% 밀린 2,071을 기록했고 나스닥 지수는 1.11% 내린 4,927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글로벌 지수 마감 상황 살펴봤는데요.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가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주요 변수들 자세하게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힘차게 시작합니다.
네, 글로벌 증시의 주요 이슈와 전망을 살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경제학자에게 듣는다 시간인데요. 오늘 순서는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금융 IT학과 오정근 특임 교수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미국의 고용 지표가 개선되면서 금리 인상 쪽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신흥국을 중심으로 긴장감은 더 커지고 있죠. 이 교수님께서는 예상보다 크게 개선된 2월 고용 지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오는 6월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단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그에 대한 여부도 함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말씀하신 대로 2월 달에 미국의 실업률이 5.5%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번 달에 5.7% 대비해서 0.2%포인트 하락해서 굉장히 좋은 고조를 보였는데요. 미국에서는 이제 이것 때문에 혹시 미국이 금리를 빨리 인상하지 않겠느냐, 그것 때문에 아마 미국의 주가가 다소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에는 두 가지 지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물가 상승률인데요. 물가 상승률이 최소한 2.0%가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물가 목표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저번에 12월 달 물가가 0.8%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 지금 미 연준은 이제 2.0%가 되는 것은 2016년 전 정도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한 실업률 지표인데, 이거는 이제 5.0%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5가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땡겨져가지고 내년 초반이면 5.0 정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약간 물가 상승률하고 실업률 간의 기준이 약간 시차가 좀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난번에 예렌 의장이 상원 청문회에서 얘기하기를 일단은 미국 연준의 발표문에서 선제적 가이드라인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금리를 인상할 거다라는 인내심이라는 단어를 뺀 뒤에 두 번 정도의 FOMC 미팅에서는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다 얘기했거든요. 그럼 이번 3월 달에 만약에 인내심이라는 단어를 뺀다고 하면은 3월 17, 18일에 이제 FOMC가 있는데 뺀다고 하면은 4월에 있고 다음 이제 FOMC가 4월에 있고 6월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4월과 6월은 아니고 빨라야 7월 FOMC다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 생각으로는 미국에서 실업률은 개선이 됐지만은 물가 상승률이 현재 1%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7월 달에 좀 금리 인상하기가 힘들고 조금 연말 정도 가야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해봅니다. 네, 여러 가지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아무래도 연말쯤 금리 인상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자, 만약 이렇게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했을 경우에 신흥국들은 이 통화가치 추락 등으로 더 이상 금리 인하 정책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더욱이 이번 주도 우리도 금통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내 통화정책 스탠스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년 들어서 1월부터 한 2달 반 정도 두 달 한 열흘 정도 되는 사이에 전 세계 18개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렸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회원국이 19개국이니까 국가별로 따면 36개국이 금리를 인하한 셈인데요. 그것은 이제 연초에 이렇게 금리 인하 러시를 이룬 것은 조금 전에 얘기한 미국 금리 인상이 나오기 전에 자국 경제를 좀 어느 정도 회복시킨다는 그런 보관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미국 금리 인상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본이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각국의 금리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금리 인상 전에 자국 경제를 좀 회복시켜 놓자 이런 보관 때문에 연초 들어서 그야말로 36개국 18개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 러시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제 생각으로는 아마 금리 인하가 최소한 하반기 후반 정도에 가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한국도 역시 몇 개월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지금 너무 늦어지면 한국도 금리를 내릴 수는 없죠.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같이 올려야 되거든요. 자본이 유출될 거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제 생각으로는 아마 3월 정도에 늦어도 4월, 3, 4월에 금리를 한국도 내려서 좀 지금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좀 경기를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가서 미국 금리가 인상하면 우리도 금리를 올리는 그런 수순을 밟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서 아마 잘하면은 이번 3월 12일 이번 주 금통위에서 금리를
한 0.25%포인트 정도 내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이번 주도 금통위에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전망도 해주셨는데 사실 금리가 인하되면 또 가장 우려되는 것이 가계 빚에 대한 부담일 텐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한데요. 가계부채가 이제 우리 1,089조를 네. 작년에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거 외에도 이제 개인 사업자라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이제 돈을 빌리는 것도 사실상 가계대출이기 때문에 이게 한 206조 정도 돼가지고 전체 가계부채가 1,295조 정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가계부채가 당연히 물론 금리가 내리면 금리가 싸지니까 돈을 좀 빌리게 됩니다만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최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002년도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최근 주택담보대출의 과거에는 주택담보대출의 약 60, 70%가 집을 사기 위해서 빌렸어요. 근데 이것이 최근에 2012년 이후에는 약 40%대로 떨어지고 상당 부분이 생계형 대출, 주택을 담보로 하지만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출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전월세 자금이 올라가니까 전월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빌린 돈을 차환을 하려고 갚으려고 그런 대출이 한 60% 차지하고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을 그렇게 미시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금리를 오히려 내려서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면은 2008년 주택 붐 때 빌린 돈들을 좀 갚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일자리가 좀 만들어지면은 영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생계형 대출 같은 게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금리를 내리면 가계부채가 증가한다. 이런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덜 걱정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계형이라든지 이런 대출이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일단 일자리를 만들어주면은 금리를 내려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면은 생계형 대출이 좀 줄어드는 효과인데 문제는 금리를 내려도 일자리가 만들어지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워낙 규제가 지금 많이 양산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미국의 고용 지표로 시장이 시끄러웠지만 사실 더 주목되는 건 이제 오늘 밤이겠죠. 22의 양적 완화 효과일 텐데 월 600억 유로 규모의 자산 매입 규모를 시작하겠다라고 발표했죠. 하지만 또 실물 경기 회생시킬지 그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론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유럽에서 이제 이번 달부터 오늘부터 풀기 시작한 600억 유로 이게 굉장히 이제 국제금융시장에서 핫 이슈인데요. 일단은 유럽 쪽에서 본다면은 2년 연속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해온 유럽 경제가 다소 회복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유럽이 사실은 미국식 국채 매입이 아니고 회사채를 매입을 해왔거든요. 근데 회사채를 매입하는데 돈을 많이 풀 수 없었던 것이 우량 22가 매입하려면 언제나 트리플 A 그런 우량 채권을 매입해야 되는데 유럽의 경기가 안 좋으면서 22가 매입할 정도의 우량 회사채가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돈이 많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미국과 영국은 국채를 매입하는 영국은 성장하는데 유럽은 성장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22도 미국식 국채를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따라서 미국식 국채를 매입을 하면서 다소 경제가 좀 살아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희망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22가 이번에 성장률 전망을 1.5%로 올렸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채를 매입하는데 미국처럼 한 나라의 국채가 아니고 남유럽을 포함한 19개국 회원국의 국채를 매입하는데 남유럽의 국채들이 사실상 신용 등급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국채 매입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이것 때문에 현재 유럽중앙은행이 성장률을 1.1에서 1.5로 전망을 올렸지만은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다소 그러나 경제 회복에 도움될 거다 이런 측면이 있고 한 가지 이제 한국이라든지 이런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월 600억 유로씩 풀리는 돈들이 상당 부분이 강세가 예상되는 미국으로 통화가치 강세가 예상되는 미국으로 가고 그중 일부는 신흥시장국으로 오는데 신흥시장국 중에서 통화가치 절상이 예상되는 한국 같은 나라에 많이 흘러들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 때문에 현재 한국 입장에서는 주가는 좀 최근에 이제 그런 걸 반영해 주가가 좀 오르고 있죠. 주가는 오르는 데 비해서 원화 가치가 절상되면서 수출에 부담을 주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22 양적 완화 효과에 대한 분석까지 말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오정근 특임 교수님과 글로벌 경제 이슈들 함께 분석해 봤습니다. 네, 이득호의 상한가 팩토리 시즌2 시간입니다. 시즌1 때부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는데요. 시즌2로 다시 만나뵙게 됐습니다. 샘플러스 이득호 멘토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즌2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시청자분들께 소감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정말 오랜만에 오전에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상한가 팩토리의 이득호입니다. 자, 12월에 상한가 팩토리 시즌 1을 마감을 하고 오후장에 좀 방송에 투입이 좀 됐었는데 역시나 오전 방송이 활기차고 시황보다는 종목에 대한 어떤 그 개장 전에 개장 후에 예상에 대한 상황들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조금 가깝게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시즌 1 때 너무 좀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신 만큼 시즌 2 때도 상한가의 예상 종목들, 급등 예상 종목들 최대한 바닥주 위주로 편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종목으로 좀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주목해봐야 할 종목들, 급등 예상 가능한 상한가 종목 어떤 게 있는지 첫 시간인데 좀 자세하게 소개해 주세요. 네, 일단 지난주 시장부터 좀 간단하게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봐야겠죠. 지난주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를 좀 기본으로 해서 IT, 전기전자, 반도체 쪽으로의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바닥권에서 이제 서서히 꿈틀대고 있는 자동차주들,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 지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조선주들을 비롯해서 정유화학주 섹터들 한 번씩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자, 중요한 건 시장이 1880포인트부터 현재 구간까지 올라올 때까지 순환매적인 패턴들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닥 지수가 최근 들어서 상승이 좀 나와줄 때 셀트리온을 기본으로 해서 바이오주들, 메디톡스라든지 메디포스트, 기타 바이오주들 상당히 좀 가파르게 상승세가 좀 나오면서 기본적으로 30% 이상씩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이었지만은 코스피 종목들을 보면 아직까지 1880포인트부터 지금까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처럼 주도주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은 아직 순환매적인 패턴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주도주부터 순환매 섹터까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어느 정도 지수가 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구간 거래소 종목들도 그렇고 코스닥 종목들도 그렇고 상승하는 종목들을 따라잡기에는 상승하는 종목들 따라잡기보다는 지수가 하락을 해도 큰 손실을 덜 볼 수 있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상당히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물론 현재 상승의 연속성을 가지고 상승하는 종목들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지만은 안정권에 있는 종목들, 특히나 서울반도체라든지 OCI 최근에 급등을 많이 했었죠. 서울반도체라든지 OCI 같은 종목들
최근에 바닥권에서 급등한 종목이지만은 충분히 우리가 바닥권에서 공략들이 가능한 그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급등이 좀 가능한 섹터들, 바닥권에 있으면서 급등이 좀 가능한 섹터들 순환매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으로 공략하시는 것이 현재 수익 내기 가장 좋은 그런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해서 최근에 이제 조선, 정유, 화학, 건설 쪽으로 시작해서 IT, 전기전자 쪽으로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는 증권주들까지 지수가 2010포인트가 넘어가게 되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일단 대형 섹터주 중에서는 거의 바닥부터 상승을 했지만은 아직까지 바닥권에 기고 있는 섹터, 자, 자동차주들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난주부터 바닥권을 탈피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서 조금은 강하게 움직인 것도 사실이지만은 아직까지 지수 상승률에 비해서는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업종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순환매 차원에서 접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지난주 목요일 정도, 금요일 정도 이 정도 구간에서는 상승률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현재 바로 접근하기보다는 눌림 매수가 좀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조금 싼 가격에 매수하게 된다면 일단은 다른 투자자들보다는 시작부터 유리한 상황으로 좀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정도 지수가 제 예상으로는 하락 출발이 일단은 예상권에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수가 어느 정도 하락하는지 보고 이 자동차주들은 오늘부터 지속적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체크하면서 지수 추가적인 상승의 요인으로 이끌어가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인지를 해 놓으시고, 자, 일단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기아차도 그렇고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들도 관심주에 등록하시면서 지속적인 관찰을 해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서 대형주와 중소형주들까지 우리 상한카피터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린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중요시하게 봐야 될 섹터들, 자, 반도체 장비, 코스닥 쪽으로 좀 들고 나왔습니다. 자, 반도체 장비 관련된 종목들 들고 나왔는데, 자, IT 관련된 기기들이 날로 증가되고 있고 반도체 산업에 대한 호황이 이번 연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라는 그런 전망들이 우세한 상황에서, 자, 제4의 물결로 불릴 만큼 수요가 급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뭐 최근에 나오고 있는 갤럭시 S6라든지 엣지, 뭐 스마트워치라든지 이런 IT 기기들이 점점 증가되게 되면서 수요가 좀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자, 특히나 반도체의 대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SK 하이닉스가 상승 후에 하락하는 과정들이 최근에 좀 나왔었고, 그리고 현재 반등 구간으로 일단은 접어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수익률 차원에서 SK 하이닉스도 나쁘지 않은 그런 구간이지만은 중소형주들, 자, 일단 반도체 장비 종목들, 자, 유니테스트라든지 심텍,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뭐 STS 반도체, 한마이크론, 하이센, 유진테크, 자,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는 상황인데, 자, 그 중에서 오늘은 하이센이라는 종목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하이센도 마찬가지의 그런 관점이 되겠죠. 자, 반도체 후공정 업체로서 2007년도 SK 하이닉스 협력업체에서 공동 출자해서 설립된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반도체 D램이라든지 플래시 메모리, 이런 테스트를 주력 사업으로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자, 일단은 최근에 지속 기관들의 입질이 들고 있는 STS 반도체 같은 종목, 자, 최근에 지속적으로 기관들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죠. 외국인들도 소폭이지만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자, 작년에 일단 이 STS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하락폭에 진입해 있다가 최근 들어서 이번 연도에 들어서 어느 정도 상승폭이 좀 나온 그런 모습들. 자, 그리고 작년에 정말 많은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주었던 이오테크닉스 같은 종목들. 자,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도 3만 원대부터 지금 벌써 14만 원대까지 그런 올라온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유진테크 같은 종목. 자, 유진테크 같은 종목들도 어떻습니까? 최근 들어서 이번 연도 들어서 13,000원 정도부터 15,000원 정도까지 상승폭이 좀 이어진 그런 모습들. 자, 이런 종목들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덜 오른 종목, 그리고 우리가 잘 몰랐던 종목들 위주로 꼽아보다 보니까 레이더에 좀 잡힌 그런 종목이 되겠고요. 자, 이 하이셈이 작년 12월 달에 상장을 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상장을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약해진 이유, 그러니까 시가가 3,000원 정도가 되겠는데 지금 2,165원으로 시가가 약해진 이유. 자, 일단은 공모가보다 2배 정도 높게 출발을 하게 되면서, 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좀 보시더라도, 자,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물량을 전부 일단은 상장 시에 개인들이 받은 모습들이 좀 보이실 겁니다. 그만큼 높아진 시초가로 인해서 상당히 조금 차익 실현이 그런 나온 부분이 됐고, 자, 그 차익 실현이 나온과 동시에 가격 조정도 함께 나온 그런 모습들. 자, 결국 그 이후에 수급 주체들은 일단은 크게 변화된 모습들은 일단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만큼 가벼워진 그런 증거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중요한 것은 최근의 움직임들을 보면은 거래량이 서서히 증가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실 겁니다. 자, 일단 지난주 목요일 같은 경우에 한 6% 정도 장중 급등하는 모습들, 그리고 1% 정도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상승했던 그런 모습들. 자, 목요일에 일단 상승함에 있어서 거래량이 100만 주 이상 터진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현재 5일선을 유지한 그런 상황에서 21선에 걸쳐 있는 그런 모습에서 좀 알 수 있듯이 현재 구간은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탈피하라는 모습들이 아닌가. 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21선이 저항으로 작용을 했다가 현재 지지로 전환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 좀 보일 수 있겠고요. 자, 주봉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주봉도 마찬가지의 경우가 되겠죠. 주봉 차트, 현재 4거래일 만에 양봉으로 전환이 된 모습입니다. 자, 오주봉성 또한 현재 저항에서 지지로 전환이 되면서 이번 주에 주가 흐름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일단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서 좀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 종목이 바로 상승을 안 해도 어느 정도 에너지가 지금 현재 모인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 플러스 2% 이상 상승 출발하게 된다면 일단 매수 취소 관점으로 관망 포지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매수가는 2,140원에서 50원 정도 사이, 일단은 5일선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의 범위 안에서의 그런 매수 포인트, 그리고 목표가는 2,300원 정도 보시고 하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2,080원 정도로 해서 기타 반도체 관련 장비들 중에서 가장 덜 오르는 종목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학과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순환매가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 장비주가 올해 사상 최대 매출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셨죠. 그 가운데 하이셈 추천을 받아봤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서울경제TV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예병군의 시간입니다. 예병군의 신문 읽어주는 남자. 자, 자상한 남자죠.
그래서 간밤에 이제 나온 주요 외신들하고 그리고 서울경제신문을 통해서 오늘 주목해봐야 될 이슈와 그리고 컨디션들을 저희가 체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목이 다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약간 목소리가 좀 쇳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 이제 지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한 기사 내용을 좀 한번 잡아볼게요. 지금 델타 항공 얘기 좀 나오고 있고요. 자, 쭉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위스뱅크가 언더 디클레어, 그러니까 이 가격 그러니까 고의적 가격 그 정책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했다는 내용이 좀 나옵니다. 스위스도 지금 유럽 국가들 중에서 지금 이제 조금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죠. 전체적인 유럽 국가들이 지금 약간은 조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럽의 어떤 컨디션들을 좀 먼저 좀 살펴보자면요. 이 유럽이 지금 여러분 그리스 사태를 시작으로 필두로 해서 그다음에 포르투갈 그리고 이탈리아, 스페인, 우리가 흔히 이제 피그스 국가라고 하죠. 이 국가들 사이에서 문제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도우냐 안 도우냐에 대한 부분은 ECB 쪽에서 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들에 대해서 계속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의 이런 사태들, 지금 유럽의 어떤 사태들에 대해서 가장 수혜를 보고 있는 것이 어디냐 하면 독일이에요. 그래서 그 독일이 결코 이런 문제들을 좌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가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자, 독일의 닥스 지수를 보면요, 계속 신고가를 갱신해 가고 있죠. 그런 이유는 뭐냐 하면 독일이 이 경제 상황 전체적으로 보면 신문을 계속 읽다 보면 거기 독일에 대해 독일이 수혜를 볼 수 없는 부분을 계속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외신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경제적인 전반적인 흐름들을 잡아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가 제가 주말 강연에 갔다 왔는데요. 주말 강연에서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지금 향후 2, 3년 이내는 굉장히 시장이 좋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자, 갑자기 리먼 사태 같은 사태가 터지면 어떡하느냐. 그때 방어가 되지 않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외신을 여러분들 꼼꼼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외신 속에서 해답이 좀 나옵니다. 예전에 리먼 사태가 있기 전에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먼저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트리거 현상이죠. 그죠? 징후 현상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제는 주식을 어느 정도 현금화 시켜야 될 것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주식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시기다면, 자, 하루아침에 컨디션이 변하진 않아요. 이게 어느 정도 가다가 변하고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외신이 중요하다는 거고 신문을 읽는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쭉 한번 읽어볼게요. 자, 22의 뉴 에라 포본 유로, 그 다음에 그러니까 22가 계속해서 새로운 본드, 그러니까 새로운 펀드 시스템을 계속 운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도, 그리고 이 부분 좀 중요해요. 오페크 칩스의 그러니까 오페크 의장이 이제 그 US 셰일 가스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그들이 침해하겠다. 그러니까 그들을 침해하겠다는 건 뭐냐 하면 US 셰일 가스를 막기 위해서라도 뭐 하겠어요? 감산을 안 할 거예요, 아마. 감산을 안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제 유가는 여기서 급반등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유가 관련주 계속 봐야 될까요? 안 봐야 되겠죠, 그죠? 지금 기술적 반등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제가 중요한 기사 하나를 발제를 해왔는데, 자, 요거를 한번 봅시다. 삼성의 이제 유타 베이스드 예스코 일렉트로닉스. 자, 이 회사를 M&A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기사로 지금 떴는데요. 이거를 공격적 M&A를 했는, 자, 삼성이 최근 들어 굉장히 공격적 M&A를 계속 감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자, 이게 잘 내려가죠. 자, 그러면 제가 그 기사를 읽은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이요, 최근에 보면 공격적 M&A를 계속 하고 있어요. SPA 때문에 미국의 그다음 그 핀테크 회사를 하나 인수를 했죠. 그리고 지난 주말에는 이 예스코 일렉트로닉스라는 LED 회사예요. LED 회사인데 이 회사를 왜 인수했느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삼성이 갑자기 이재용 부회장 체제로 가면서 공격적 M&A를 단행을 할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이 삼성이 공격적 M&A는요, 지금 새로운 삼성의 2차 스마트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사물 인터넷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물 인터넷 기반의 센서 LED 업체예요. 이 예스코라는 데가. 그러니까 이 예스코를 인수했다는 것은 삼성이 제2차 스마트 전쟁에 본격적 행보를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핀테크도 인수를 했죠. 그리고 사물 인터넷 플랫폼 회사도 인수했죠. 그 다음에 또 지금 이 LED 업체, 사물 인터넷 센서 기반을 두고 있는 이 LED 업체를 또 인수를 했습니다. 예스코 일렉트로닉스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또 계속해서 좀 짚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22의 유로본드, 새로운 유로본드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22는 계속 이어가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오늘 마이니치 신문은 크게 경제 기사 쪽으로 볼 건 없습니다. 자, 제가 하나만 좀 드리면, 일본 마이니치 신문 같은 경우에는요, 일본은 여러분들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이슈가 되는 것들은 없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뉴스 보고 있으면 진짜 우리나라에서 그냥 동네 도둑들 얘기도 뉴스에 나와요. 그만큼 기사 자체가 큰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평이한 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들은 사방이 바다입니다. 그죠? 큰 범죄가 나올 수가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이니치 신문은 크게 지금 좀 살펴볼 게 없고 서울경제신문으로 바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제신문이에요. 국내 최대의 경제신문이죠. 자, 그래서 이 서울경제신문에서 우리가 좀 발췌해야 될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1면 기사에서는 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제2의 송혜교가 뭔가 하면요, 송혜교 씨가 자기가 무죄한 상태에서 탈세를 한 게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런 성실 신고자에 대해서 우대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기사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쭉 그렇게 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일단은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사들을 한번 뽑아 봤어요. 그래서 요걸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걸 예. 잠시만요. 예. 자, 이게 안 나오네요. 자, 요거를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사인데요. 요거부터 좀 보고 갈까요? 예. 자, 국내 카지노 업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카지노 업계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은 중국이 아직은 규제를 좀 강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카지노 업계가 바로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카지노 업계의 대표적인, 게 있죠. 해외 관광객들 와서 카지노 하는 회사들, 파라다이스라든가 GKL이라든가 JB 어뮤즈먼트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지금 아직까지는 바로 움직일 시기는 아니에요. 근데 하반기 쪽으로 가게 되면 영종도 카지노에 대한 기대감과 그다음에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려서 작용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하반기부터는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 지금 제주도 쪽에 JB 카지노를 두고 있는 JB 어뮤즈먼트 같은 경우에는요, 6,000원 가격대 아래 내려오면 여러분들께서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주도에 무엇보다 외국인, 중국 요커들이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주가는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좀 주목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의 가상현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또 참고를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리스트 뷰를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보면 예, 여기 기사들이 좀 몇 가지가 나와요. 그죠? 그런데 오늘은 세금 관련된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요 부분 좀 살펴보세요. 파이낸셜 포커스 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볼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지금 금융 쪽은요 변화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융에 대해서 지금 민감하게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금융을 갖다가 계속 보시다 보면 엉뚱한 거 지금 금융주가 하락했다고 그쪽에 투자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애플 다우지수 편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예, 구글 가상현실전 참전 요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이 헤드셋 제품에다가 가상현실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하죠. 이 버추얼 리얼리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개발에 착수했다. 요 기사입니다. 자, 이 가상현실 이제 본격화되는 거예요. 자, 이미 버추얼 리얼리티 VR 쪽에서는 삼성전자 제품이 먼저 나왔어요. 삼성의 VR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는데, 이건 이 앞쪽으로 이렇게 헤드셋이죠. 그 헤드셋을 끼고 영화를 보면, 자, 3D 영화가 굉장히 빠르게, 그러니까 바로 내 눈앞에서 화면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VR이라는 제품이 나왔는데, 구글도 이 헤드셋에다가 적용할 수 있는 OS 개발에 착수해 들어갔던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죠. 그죠? 근데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삼성은 그럼 이 기어 VR에 뭘 쓰고 있느냐 하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아니에요. 타이진 운영체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글도 이제 이 가상현실 쪽으로 조금 참여 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게 화면이 좀 여러분들 안 보이시죠? 그죠? 근데 자, 요거는 예, 화면 쪽으로 제가 다시 한번 넘겨갈게요. 그래서 자, 요거 조금 확대가 지금 더 안 되는데요. 요 쪽으로 보시면 예, 일단은 구글이 VR 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한다. 이건 뭐냐면 이쪽도 구글도 이제 사물 인터넷 쪽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구글, 삼성 그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여러분들 즉 소비자들의 주머니에 지갑을 쉽게 열게 만들기 위한 구조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 오늘 몇 가지 기사를 좀 살펴보고 그리고 외신까지도 좀 살펴봤습니다. 조금 더 좀 알차게 진행을 좀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이 프로 좀 주목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제가 오늘 투자 제안을 한 2가지 정도 드리겠습니다. 자, LED 업체가요. 자, 삼성이 예스코라는 업체를 인수했어요. 이 예스코를 인수했다는 것은 삼성도 굳이 LED에 대한 사업 부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인수를 했다. 이 얘기는 뭘까요? 이 얘기 뭘까요? 결과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LED 시장의 확대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가로 들어오고 있는 중국의 LED 업체가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LED 산업의 이제 확대를 의미하죠. 그러면 지금 LED 주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 기사부터 시작해서는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자리대다.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장의 성장성에 대한 반등이 나올 시기다. 그렇다면 확대라고 봤을 때 바로 여기서 서울 반도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4만 원을 회복하고 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어느 정도 반등세가 나올 수는 있는 시기다. 그러면 지금 오늘 저가에 잘 잡아두신다면 1개월 뒤 혹은 2개월 뒤에는 큰 시세를 한번 볼 수도 있다는 내용적 측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저는 이제 그러니까
미국 금요일장 마치면서 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오늘도 이제 저가 쪽으로 조금 이제 그러니까 조정이 좀 들어올 확률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 시장에 지금 이 조정은 매수 기회로 보셔야 되는 게 유럽의 자금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이 지금 아직 불안한 게 없죠, 그죠? 이 향후 2개월 이내에는 불안적 요소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오늘 만약에 미국 시장을 핑계로 해서 시장이 밀고 내려오면 분할 매수적 관점에서의 또 다른 찬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요, 아직은 낙관적 전망을 여러분들 조금 더 가지고 가실 필요가 있다. 낙관적 전망을 좀 유지하고 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누르는 힘보다는 아직은 드는 힘이 더 강하다는 거 강조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다시 외신과 그리고 서울경제신문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국내 시황의 대가와 함께 오늘장 투자 전략 짜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아드나 투자문의 신승용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금요일 유럽발 훈풍의 코스피 지수는 2010선을 돌파했고 또 코스닥 지수도 연고점 경신하며 635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긍정적이었죠. 전일장 리뷰부터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전일장보다 이제 전일장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모습, 특히나 말씀하셨던 대로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장세가 일단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 먼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인 지난주 한 1조 원대 순매수 보였다라는 부분들, 여기에 가장 큰 부분이 있었죠.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유동성이 유입되고 있다는 거, 말 그대로 유동성 장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 말 한마디로 표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중국에서 인민은행에서의 깜짝 금리 인하 부분이 있었고요. 지난주 유로존 22에서 이제 그 자산 매입을 개시했다라는 부분들, 전체적으로 유동성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이에 따라서 운수장비 업종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한 대폭 상승이 나타났었고요. 특히나 운수장비 같은 경우 5.3%, 전기전자 4.3%의 상승. 조금 좀 안타까운 부분은 금융 부분이 좀 1.8%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이번 주 목요일에 있을 하는 금통위에서의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좀 기대감이 오히려 좀 선반영이 되면서 금융 주식에 대한 어떤 그 주가의 하락 부분이 이렇게 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징 종목 좀 따져보면요, 뭐니 해도 OCI를 빼놓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OCI 지난주 30%가 넘는 큰 급등 보였었고요. 삼성전자도 갤럭시 S6의 출시, S6 발표와 더불어서 호평이 좀 많이 나왔었죠. 6% 정도의 상승.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미국 시장에서, 미국 지역에서 자동차 판매 호조 부분, 더 나아가서는 투싼 신형 모델에 대한 기대감 부분 반영하면서 거의 8% 육박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큰 길에서 본다면요, 일단 유동성 장세가 이번 주 잠시 쉬어가느냐 안 쉬어가느냐. 지난주 후반 미국의 이제 그 실업률의 그 개선 부분 5.5%의 하락 부분이 오히려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론을 대두시키면서 전반적인 그 투자 심리를 다소간 좀 주춤거리게 만드는 그런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이 부분 오늘 역시 우리 시장에 영향을 삐껴갈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요, FOMC에 대한 어떤 그 금리 인상 우려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유동성 장세의 기대감은 계속된다. 특히나 이번 주 목요일에 있을 하는 금통위의 금리 결정을 계기로 해서
어떤 그 금리 결정 임박 시까지는 조금은 좀 금리 인하에 대한 우리나라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 분명히 반영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 가지시고 시장 접근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간밤 미국의 고용 지표가 개선되면서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에 일단 뉴욕 증시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죠. 일단 오늘 우리 시장도 조금 부담스러운 장세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오늘 좀 전략을 살펴봐 주신다면 어떤 전략으로 임해봐야 할지 순환매가 지속된 상황에서 어떻게 업종 선택해 봐야 할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이렇게 좀 생각을 정리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목요일 날 있을 금통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될 것이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 지속될 것이다라는 그런 차원 속에서 경기 민감 대형주에 대한 관심 계속 가지셔야 되겠고요. 특히나 지난 그 중국 2월 달 수출이 48%가 넘는 그런 상황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반영될 가능성 따라서 수출 관련주들 계속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고요. 특히나 이제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바이오 그리고 게임, 신재생 에너지로 이어지는 순환매 양상은 계속될 것이다라는 부분. 계속되는 바이오에 대한 관심 그리고 게임주에 대한 관심 그리고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 역시 코스닥에서의 새로운 테마 순환 테마주로서의 어떤 그 영역권 속에 분명히 있다라는 것 꼭 좀 염두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지난주 최경환 부총리의 어떤 그 발언 부분 계속 지금 시장에서 설왕설래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기업들로 하여금 임금 인상을 독려하려는 그런 분위기들 결국은 임금 인상을 독려하면서 실질적으로 직접 소비를 활성화시키려는 그런 정책으로 과거와는 좀 다르게 진일보 한 발 앞서가는 그런 정책을 지금 구사하려는 그런 노력 가지고 있다라는 것 생각하시면서요. 내구 소비재 특히나 자동차 부품이랄지 아니면 IT 부품 쪽 내구 소비재에 대한 관심 가지시면 오늘을 포함해서 이번 주 시장 대응하는 아무래도 좀 그 긍정적인 어떤 그 효과 내지는 수익률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경기 민감주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또 바이오, 게임, 신재생 에너지 등 성장주에도 관심을 갖고 대응해보자라는 말씀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드나 투자문의 신승용 대표와 전략자 봤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을 클릭하시면 서울경제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네, 3월 둘째 주 월요일장 개장을 30여 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가 일단 개선되면서 뉴욕 증시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어떤 출발 보일지 잠시 후 자세한 출발 상황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요. 저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